네, 이 자리에 인천 아트 플래톤 이승미 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이렇게 나오셨는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먼저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인천 아트 플랫폼 관장 이승미입니다. 우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청취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인천 아트 플랫폼 좀 생소한 느낌입니다. 뭐 이름에서 느껴지는 것으로 봐서 뭘 하는 것이라는 건 느낄 수는 있겠는데 우선 관장님께서 인천 아트 플랫폼에 대해서 좀 소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트 플랫폼은 말 그대로 예술 정거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인천 아트 플랫폼이 그곳에 위치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먼저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저희 인천 아트 플랫폼이 있는 그 인천시 중구 해안동은 고한말 개항기 때에 외국의 조개지들이 형성되어 있었던 곳입니다. 예. 지금으로 말하면 이태원이나 한남동처럼 일본, 청나라, 영국과 같이 그 각국의 공관과 관공서들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었고 외국인들이 집단적으로 많이 거주하던 곳입니다. 예. 그 당시 인천항은 그 전국 각지의 물자들이 수출되고 또 수입이 되던 그런 곳이어서 세관과 역 그리고 우체국, 은행, 창고 같은 이 건물들이 이제 많이 있었던 곳이기도 한데요. 저희 인천 아트 플랫폼은 당시에 일본 조개지 쪽에 창고와 운수 회사들이 있던 지역이었고 바로 옆에는 청나라 조개지였던 지금 현재로는 이제 차이나타운이 그렇죠. 형성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또 6.25 때에는 월미도를 통해서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전쟁의 피해도 많이 입었던 곳이고 그 자유공원에 가면 아직도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전쟁 이후에 70년대까지만 해도 아트 플랫폼이 있는 인천역과 자유공원 일대는 그 인천시청도 위치해 있었고 또 인천의 문화 예술이 그쪽을 중심으로 이제 활발하게 전개가 됐었는데요. 이곳이 이제 70년대 이후에 시청이 옮겨가고 새로운 도시가 이제 형성되고 그렇죠. 공단이 늘어나고 하면서 급격하게 이제 쇠락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좀 발길이 닿지 않고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은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마찬가지로 근대 산업화를 겪으면서 도시가 팽창하면서 대부분이 같은 이 길을 걷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잘 아시는 것처럼 뉴욕의 소호라든가 일본의 요코하마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쇠락한 항구나 도심들을 어떻게 이제 문화적으로 개발할 것인지가 이제 그 지역사회의 화두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저희 인천 아트 플랫폼에서도 저희 인천에서도 문화예술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쇠락한 구도심에 예술가들의 작업실을 만들어서 문화예술로 구도심 재생을 논의하기 시작했는데요. 문화예술인들이 논의를 시작한 지 15년이 지나서야 저희 인천 아트 플랫폼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예. 이 시작은 그렇지만 준비는 상당히 오랫동안 탄탄하게 준비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대부분의 이제 문화예술 기관이 미술관을 만들자, 박물관을 만들자 이렇게 이제 논의를 정책적으로 한 다음에 건물을 짓고 그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수순이었는데요. 저희 아트 플랫폼 같은 경우는 먼저 이곳이 어떤 곳으로 이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를 목적이나 네. 미션이 확실히 정해진 다음에 틀을 가지고 이제 일대를 개발하고 리모델링을 예, 건물을 새로 리모델링하고 뭐 구조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이제 다른 문화예술 기관들하고는 조금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럼 외관은 그냥 옛날 그대로 100여 년 전 모습 그대로일 거 아니겠습니까? 네, 외관은 사실 옛날 모습을 그대로 살리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좀 더 이제 거칠고 이 다듬어지지 않은 모습이 되도록 많이 노력을 했었고 또 보존할 수 없는 벽들. 그러니까 네, 그렇죠. 어떤 경우는 보존하려다가 벽이 3번이나 넘어간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새로 유사한 재료들로 이제 리모델링을 했고 내부에는 예술가들이 활동하기 편안하게
그리고 사무를 보거나 일반 시민들이 오셔서 그 활동하기 편안한 구조로 개선을 했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구도심 지역을 어떤 문화재생 사업을 한다, 이제 이런 측면도 있을 테고, 또 그 건물 자체를 놓고도 한 100여 년 전에 대한민국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 아트 플랫폼에서 지금 자료관으로 쓰고 있는 그 아카이브관은요, 1886년에 지어진 그 일본의 그 운수회사였습니다. 일본 우선 주식회사라고 해서 이제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이제 이 왕래하던 배의 그 선박 회사였습니다. 그게 비교적 굉장히 잘 보존되어 있어서 그게 이제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예. 문화재에다가 또 문화시설을 또 했다 이렇게 봐야 돼요. 네, 네. 예. 이 예술 창작 레지던시 지금 그러면 좀 생소한 분들이 좀 계실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청취자분들 위해서 그 예술 레지던시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 레지던시라는 게 이제 말 그대로 거주하는 곳이어서요. 예술가들이 이곳에 거주하는 집단 그 거주지, 집단 창작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입주와서 하는 창작. 네. 예. 저희가 이제 그 1년에 약 50명 정도의 예술가들을 선발을 합니다. 그 예술가들은 그 시각 분야도 있고 문학이나 공연 그리고 뭐 퍼포먼스, 뭐 음악 분야 그 다양한 분야의 그렇죠. 그 예술가들이 지원을 하고요. 각 분야별로 이제 이 선정을 하는데요. 한 50명 가량이 선정이 됩니다. 각 분야에서 모이신 분이 50명이라는 거죠? 예, 전체가 50분입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 한 10분은 이제 해외에서 오시고요. 40명 정도가 이제 국내 예술가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오셔서 이제 그곳에서 창작 활동을 하죠. 스튜디오 안에서. 그래서 그 스튜디오에서 생산된 그 예술품들을 저희 전시장에서 이제 전시도 하고, 또 공연하시는 분들은 쇼케이스를 만들어서 공연도 하고, 또 문학하시는 분들은 그 창작물을 책으로 펴낸다거나 다른 문학 미술이나 음악 분야의 그 예술가들하고 그 협업을 해서 전시라든가 공연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만들어낸 이 예술가들이 만들어낸 창작물은 단지 창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천 시민들과 같이 이제 소통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예, 전시를 열면 전시를 보러 오시고 또 그 작가들과 함께 이제 워크숍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입주 작가들을 위해서 어떤 뭐 다른 별도의 프로그램들이 따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대개는 이제 작가들에게 필요한 것이 공간이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예. 실제로 이제 공간에 대한 필요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주택 가격이 높아지고 함에 따라서 예술가들이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적인 여유가 그렇죠. 점점 이제 열악해지기 때문에 작업 공간을 해결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예술가들은 이제 대개는 사회에서 고립돼 있거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작업에 열중하기 때문에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이 사회 현상에 대해서 민감하게 작동해야 되는 그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그런 분들이 이제 예술가들인데요. 이분들이 좀 더 이제 다양한 분야의 예술이나 사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어디 답사를 가거나 뭐 이런 것도 있고요. 해외 다른 레지던시 기관들하고 서로 교류해서 이제 우리 예술가들을 보내고 그쪽의 예술가들을 우리 쪽으로 오게 해서 서로 교류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또 전시를 만들어 주거나 혹은 이제 공연 쪽에 쇼케이스를 만들거나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또 작가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이들의 작업을 어떻게 포장해서 누구에게 보여줄 거며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이제 프로모션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에 이제 주력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일반 시민들이 그 이제 갤러리에 이렇게 뭐 관람을 하러 가면은 그 입주해 있는 작가들하고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시간들도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그 1년에 두 번은 두 번. 오픈 스튜디오라는 형태를 통해서 이제 작가들의 작업실을 직접 네. 가볼 수 있는데요. 예. 그 전에도 그 일반 시민들이 오시면 작가들의 전시를 보실 수 있고요. 또 저희가 공방을 가지고 있어서 그 공방에서는 상시로 그 교육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뭐 체험도 할 수 있고. 네네. 그러네요. 예. 그래서 뭐, 이 도자기라든가 뭐, 그 공예 같은 그런 체험도 할 수 있고요. 손쉽게 할 수 있는 것보다. 네. 그리고 토요일에는 요즘, 그러니까 학생들이 토요일에 학교를 안 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토요 창의예술학교를 운영을 해서 그 학생들이 저희 입주해 있는 작가들과 함께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토창이 예술학교가 상당히 좀 인기가 좋겠네요. 아,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항의를 받는 그 부분이기도 한데요. 항의를 받습니까? 네. 못 들어가서. 예. 그리고 이제 늘 이 참여자만큼 그 이상의 대기자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예약만 해야 갈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미리 신청을 해서 선착순 네, 그러니까. 먼저 이제 그 공부방 학생들과 이제 그 소외계층 그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종의 이제 그 쿼터를 두고 그 부분을 먼저 이제 이 모집을 하고요. 공영이니까 네, 네. 그리고 나머지 자녀 이 자리에 일반 어린이들을 참여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더 늘려달라는 요구를 많이 받고 한 번 들어오면 이제 10주 동안 교육을 받는데요. 이 참가자들이나 학부모들도 그걸 20주나 1년 단위나 이렇게 늘려달라는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담처럼 저희 인천문화재단의 대표이사님 혹은 인천시장님께 강력하게 항의를 해달라고 진짜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직접 계신 우리 이승희 관장께서도 그림 미술을 하시는 화가이십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도 현장을 지키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참 답답하고 안타까우시겠습니다. 네, 한편으로 이제 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보람있고, 네. 이 좋은 일이기도 한데요. 그렇죠.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도 이제 해야 될 일은 굉장히 더 많고, 또 역할이 더 분명히 필요한데, 다양한 이제 한계들이 있어서, 더 충족되지 않는 부분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항의를 받을 정도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이런데 참 행복한 고민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이런 반응을 가져오기까지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은 좀 따로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뭐 관주도로 하는 거지만 민간에서도 이런 부분이 약간씩은 있는데 여기 특히 몰리고 경쟁력을 갖추는 건 어떤 것 때문에 그렇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저희가 이제 상업적인 요소가 거의 없고요. 예. 두 번째로는 저희 입주한 예술가들이 사실은 이제 엄격하게 심사를 통해서 선정된 그래도 이제 국내외에서는 최고의 예술가들이 젊고 가장 활동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 장래성이 있는 예술가들이 와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본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투자를 그러니까 교육적인 투자를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늘 예술만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고 이분들이 직접 강사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정말 양질의 예술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저희 아트 플랫폼의 문화예술 교육에 아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기대가 상당히 크고 우리 관장님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고 항상 가슴이 무겁겠습니다. 어깨도 그렇고. 근데 인천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얘기했지만은 섬이 많지 않습니까? 네. 도서 지역이고 그래서 항상 고민이실 텐데 이 섬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이나
이쪽에 계신 분들을 위한 뭐 그런 어떤 뭐 후원 사업이라든지 또 그쪽에서 어떤 사업 이런 것들도 좀 구상이 되고 실천이 되고 있습니까? 네, 저희 인천에는 들으시면 깜짝 놀라시겠지만 네. 150개 정도의 섬이 있다고 합니다. 150개나 됩니까? 네. 저도 시어보지가 않아서 예.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상당수가 이제 사람이 없는 섬이기도 하고 예. 하지만 그 백령도나 연평도처럼 전 국민이 좀 불안하게 지켜보는 그런 섬들도 있고요. 예. 또 덕적도라든지 뭐 이렇게 굉장히 경관이 아름답고 또 그 휴양지로서의 가치가 높은 뭐 그런 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섬에서 가장 큰 고민들은 사실 의료가 그렇죠. 가장 크고요. 네. 의료 문제, 교육 문제가 이제 가장 큰데. 문화예술 쪽은 아무래도 뒤쪽에 있죠. 네, 아니요. 근데 이제 네. 그 문화예술도 교육의 한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도 교육은 공공교육이 들어갑니다. 근데 문화예술이야말로 정말 아무런 그 혜택도 받을 수 없는 곳이 그것이, 바로 예. 이제 섬이라서. 인프라도 없고. 네. 그래서 이제 인천문화재단에서도 섬을 대상으로 한 이제 공공 이 예술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 방법을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작년부터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섬에 있는 어린이들을 일정 기간 동안 저희 인천 아트 플랫폼으로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이제 다른 어린이들이 토요일에 받는 그 창의학교를 이 일주일 동안 혹은 며칠 동안 집중적으로 이제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방학 예술 캠프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제 섬의 아이들이 오면 자고 먹고 이런 문제들까지 다 해결하고 그리고 이제 며칠 동안 이제 그 예술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고 돌아갑니다. 이제 도서 지역에 있는 어린이나 도서 지역 주민들도 이제 이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를 갈망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돌파구가 마련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일정 부분이죠. 그래서 일정 부분이죠. 예. 뭐 그나마 뭐 지금 못하는 데가 상당히 많을 텐데 네. 또 인천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백령도나 연평도처럼 좀 이렇게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접경 지역 뭐 이런 곳에는 더욱더 이제 문화예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저희가 올해 백령도에 저희 아트 플랫폼 스튜디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작가들이 들어가서 본인들의 작업도 하고 또 이제 그 근처에 있는 학교 초중고가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예술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 인천 아트 플랫폼에서는 지난해도 했는데 올해도 인천과 서해바다를 중심으로 한 인천 평화미술 프로젝트 뭐 기획 전시를 한다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네. 이게 어떤 행사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할게요. 네. 오늘도 이제 그 전시 준비를 하다가 왔는데요. 네. 다음 주 화요일 25일에 25일, 이제 전시가 공식적으로 오픈을 합니다. 제2회 인천 평화미술 프로젝트라고 해서 평화의 바다, 무리의 경계라는 제목으로 이제 전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전시는 사실 이제 전시회는 9월 25일부터 하지만 지난 2, 3월부터 이 전시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 80여 명의 예술가들이 이제 같이 이 전시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지난 3월부터 백령도, 연평도, 강화도, 인천 시내 이렇게 해서 서해 5도와 인천 시내의 과거에 전쟁이 있었던 곳들을 답사를 쭉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도 듣고 그래서 예술가들이 이제 작업을 해서 이번에 이제 전시에 선보이게 되는데요. 정확히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 거라고 보는데 인천은 특히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의 어떤 허리 역할을 하면서
이 인천 앞바다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 그렇죠. 특히 이제 뭐 몽골과의 그 일본과의 여몽 전쟁 당시에는 강화도로 수도가 천도하기도 했고, 또 근대에 와서는 또 뭐 그쪽을 통해서 신민양요, 병인양요 이런 그 외세와의 그런 순환의 역사가 간직한 있었고, 것이죠. 예. 또 6.25 때도 인천 상륙작전을 인천을 통해서부터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천이 그 어떤 우리나라가 전란에 휩싸이고 이 평화가 깨질 때마다 가장 먼저 피해를 받고 그 후유증이 오래간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시에서는 인천이든 혹은 이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인천과 이 서해 앞바다가 평화롭게 되어야 된다는 그런 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이 예술 프로그램이고요. 단순한 전시라기보다는 이 예술가들이 평화 운동을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전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전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이 좀 관심들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민 관장께서 앞서 잠깐 그 백령도 그 레지던시 설립에 대한 얘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송도 지역에도 좀 독특한 건축 트라이벌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 계획도 뭐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트라이벌 운영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네, 요즘 이제 많이들 좋아하시는 그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사실 대부분 많은 부분이 인천에서 이제 촬영이 됐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송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많이 촬영이 됐습니다. 그건 이제 송도 지역이 독특한 건축물들이 많고, 또 굉장히 그 건축적으로 아름답고 이제 그 의미 있는 그 건축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트라이볼은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아주 유명한 건물인데, 건축적으로 그 역셀 공법이라고 해가지고 아래가 하중이 굉장히 가볍고 위가 점점 이제 사발처럼 둥글게 커지는 그런 형태로 이제 건축이 되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사발이 3개 모여 있는 형태여서 이제 트라이볼입니다. 근데 이제 이 건축물이 건축적으로는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아름다운데 이 건축에 맞게 안의 내용도 정말 그 훌륭하게 채워야 되는데 아직은 이제 그게 좀 어려운 난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천문화재단에서 이거는 아트 플랫폼에서 예술가들과 함께 좀 이 지역을 좀 활성화하고 좀 멋진 곳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에서 이제 저희에게 맡겨주셨고, 저희가 저희 인천 아트 플랫폼 작가들과 혹은 또 이 트라이볼에서 작업을 하거나 전시를 하거나 또 뭐 이런 할 수 있는 작가들과 함께 앞으로 이제 멋진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인천 아트 플랫폼이 참 뭐 구도심의 어떤 문화재생 사업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신도심 지역, 또 도서 지역까지 진짜 뭐 어디를 망라하고 전체적으로 아니면서 문화를 곳곳에 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이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인천도 지금 계속 확장이 돼 나가고 있고,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이 문화 레지던스 이 기관이 자꾸 이렇게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그 예술 레지던시는 이제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요. 또 지금도 활발하게 서로 교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해도 약 100여 개의 레지던시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인천에서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인천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 인천 아트 플랫폼은 도심에 있다는 겁니다. 대개 레지던스 기관들이 이제 안 쓰는 건물들 혹은 쇠락한 지역의 그 활성화를 위해서
그 이제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많이 속해 있습니다. 뭐 섬에 있다든가 경관이 좋은 도심과 떨어져 있는 도심과 떨어져 있는 곳에 있다거나 이렇게 되는데 저희는 그 도시 중간에 딱 시민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공간에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예술가들이 늘 시민들과 이 호흡할 수 있고 또 그 도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예술가들의 작업에 반영되고 또 작가들이 그 활동을 하기에도 굉장히 편안한 여러 가지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이제 그 도심에 있다는 점이 가장 그 중요하고요. 또 저희가 작가들의 활동을 그냥 그 지원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제 프로모션하고 어떤 활동을 만들어 나가고 또 그 다른 그 큐레이팅이라든가 기획 사업을 통해서 작가들의 작업들이 좀 더 이제 그 다른 지역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요. 최근에도 지난 14일 날 영국에서 이제 리버풀 비엔날레가 열렸습니다. 예. 그 리버풀 비엔날레에 저희 인천 아트 플랫폼 작가들이 3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 도시관에 그 총 6분의 작가들이 이제 전시를 했는데 그 중에 3명이 저희 아트 플랫폼 입주 작가들이었고요. 이분들이 그 국제적인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인천시하고 저희 아트 플랫폼에서 이제 그 계획을 한 것이고요. 이런 기회를 순차적으로 더 많이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그 해외의 다른 기관들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명한 확장성이 있다, 미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렇게 막 발전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서 많이 벤치마킹 내려오겠습니다. 예. 특히 이제 가장 많은 부분은 이 구도심 재생, 그러니까 쇠락한 지역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이제 많이 이 정책 결정자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해외 큐레이터들 그리고 문화 활동가들이 많이 오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예술가들이 이 아트 플랫폼에 입주하기를 희망하면서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관장님 자긍심이 참 대단하시겠습니다. 보람도 있으실 거고요. 예. 이 말씀 듣다 보니까 어느덧 예정된 시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끝으로 우리 인천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비전과 함께 마무리 인사 삼아서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이렇게 좋은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요. 인천은 사실 이제 항구이고 또 바다를 끼고 있어서 굉장히 다양하게 문화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공항과 항만을 가지고 있어서 국제적인 그 확장 가능성도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전에 그 뉴욕이 아주 작은 어촌에서 오늘날의 세계적인 그 문화예술의 중심이 된 것처럼 저희 인천도 앞으로의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아시아의 문화의 중심 그리고 세계의 문화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가운데 이승미 관장님이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인천 아트 플랫폼 이승미 관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이승미 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